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산업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주제를 두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4차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러 온 게 아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맡겠습니다.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을 상당히 좋아하시지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과 기술이 다 융합되고 복합화되면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연구 보완도 옛날에는 완벽한 R&D를 추진했다면 요즘은 완벽한 R&D보다는 일단은 빨리 출시를 하고 거기에서 나 피드백을 받아서 새롭게 또 개선하고 이러는 그런 쪽으로 플랫폼이 바뀌고요. 또 연구소 간 또 협력하고 교류하는 그렇게 플랫폼 자체가 다 이제는 많이 변화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연구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산업 생태계도 많이 바뀌게 되는데 전통적 제조업하고 ICT 산업이 융합되는 공간이 나오고 또 물리적 현실 공간하고 사이버 공간이 합체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융합되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연결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다시 또 블록체인에 거기에 개입을 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스마트 시티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 전송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블록체인이 아마 계속 도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미래 융합 환경에서는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물리적 전통적인 보안 위협하고 사이버 침해 위협, 관리적 보안 위험으로 나눴는데 물론 지금 이렇게 미래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미래 융합 시대로 갔을 때는 사기나 절도나 아니면 물리적 침해나 지재권 침해 이런 전통적 보안 침해가 요즘같이 변화되는 시대에도 사실 신종 위협이 나온 데서 없어지는 건 아니죠. 기존의 전통적 물리적 부합이나 이런 위협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올 상반기 중에 나타난 언론에 보도된 사이버 침해 위험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부합 위험이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물리적으로 산업과 기술 간 이렇게 보안 융합이 되다 보니까 보안 영역이 사라지게 돼요. 보안 영역도 마찬가지로 융합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관리적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사회공학적 기법이나 첨단 기법이 계속 등장하고 이러면 이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 위협에 새로운 사이버 침해 위협에 관리적 보안 위협까지 다 융합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보안 위협이 융합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또 보안 업무도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니까 새로운 부합이 나타날수록 이제 보안 기술도 새롭게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 수요도 계속 증가할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변혁 시대에는 기존의 전통적 보안만으로는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융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안 기술이라든지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이것도 자체 다 변화를 가져올 시기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보안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아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보안의 중요성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더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을 텐데 과연 우리가 왜 보안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아서 가져왔습니다. 뭔가 지킬 게 있는 거죠. 보안은. 그죠? 기업의 자산을 지킬 수도 있고 아니면 연구 성과물을 지킬 수도 있고 개인정보를 지킬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지킬 게 있을 때 우리는 보안을 합니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보안을 지키는 것은 꼭 우리나라 우리 기업에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유사한 위협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이런 기술 유출 사고나 연구 성과물의 유출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현황을 보시면은 경찰청에서 적발한 건수인데요. 총 5년간 한 600여 건이 적발됐는데 그 중에 중소기업이 한 70, 80%를 차지하고 있죠.
주로 유출된 분야도 보면 전기, 전자나 이런 분야가 많이 착용하고 있고, 그러면 왜 대기업의 기술이 더 첨단 기술이고 새로운 기술이 많이 발전되는데 왜 중소기업의 기술의 유출이 이렇게 더 프로테지가 높게 나타날까요? 혹시 그 이유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렇죠. 대기업은 전담 보안 업무에 대한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고 전문적으로 보안 업무를 추진합니다. 상당히 체계적이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인력의 문제라든지 예산 이런 문제 때문에 보안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 업무 담당자를 한 분 둔 데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정보통신 담당자가 보안 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상당히 열악하죠. 더군다나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대기업의 기술을 유출하는데 워낙 탄탄한 철벽을 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중소기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보안이 많이 취약한 점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중소기업을 통해서 협력업체를 통해서 우회로 유출할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초점에서 피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직접적인 유출을 하기 어려운 것을 협력사를 많이 택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 공격, 해킹 공격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보시면 중소기업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죠. 특히 50인 이하가 31%나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취약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까지 이제 국내에서 일어났던 산업스피 사건 사례인데요. 이 똑같은데 유형은 첫 번째 사례는 외국인이 각 조선업체, 선박업체를 다니면서 보안 기술을 기술을 수집한 후 본국으로 송출하다가 적발된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태양광 업체 연구소장인데 중국에서 그 고액의 연봉을 제의를 받고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기술을 빼돌리다가 적발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은 보안 업무를 추진하고 보안 업무를 하시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회사에서 어떠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하면 어떤 방법을 쓰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가져간다면.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농담 삼아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보안이 없어서 그냥 가져나가도 된다. 근데 설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발생했던 기술출 사건을 5년간의 사건을 분석해 보니까 여전히 80~90%는 내부 전 현직 직원에 의해서 유출된 사례가 가장 높았고요. 이용된 방법은 보면 주로 이제 이메일이나 웹하드나 이런 걸 통해서 외부 전송을 했거나, 아니면 USB에 자료를 다운받아서 저장했다가 숨겨서 들고 나갔거나, 아니면 복사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물론 여기에 지금 저는 이게 많이 나오는 수법을 얘기하는 거지, 해킹이라든지 악성 코드를 통해서 유출되는 사례도 있어요. 있는데 많이 적발된 거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처럼 해킹 기술이나 아니면 이렇게 보안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기존의 물리적 보안이나 기존에 하던 전통적인 보안이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항상 공존한다고 생각하고 보시라는 관점에서 이거를 좀 낡은 것 같지만 가져온 이유가 그겁니다. 어떻게 털리면 오지게 털릴까요? 이렇게 얼마나 털렸으면 이런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털려야죠. 요 기업의 거를 핵심 기술만 유출해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리면 똑같은 회사를 만든다 그래요. 똑같은 공장을 짓고. 그래서 우리가 통상 그 USB 1기가를 쓸 때 1기가의 분량을 어느 변호사분이 한번 그거를 계산을 해서 놓은 적이 있는데, 1기가를 A4 용지 정도 룩지로 출력하면 1톤 봉고 트럭 하나 정도 분량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USB의 용량이 최소한 32기가, 64기가 쓰시죠. 뭐 1테라까지도 요즘 나왔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웬만한 중소기업에서 64기가 하나를 채워 나온다 그러면 아마 그 64대의 분량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거의 다 가져가신다고 보면 되죠.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중에서 여기 하나 있는데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그 반도체 제조 공장에 임원을 하고 해서 그 회사의 공정 시스템하고 이런 거를 다 일단 입수한 다음에
별도로 공장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지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완성이 되니까 그 A업체의 핵심 연구원들을 무더기로 영입을 합니다. 그 물론 연봉을 많이 줬겠죠. 그렇게 갔는데, 만약에 이런 사태를 당했다면 요 A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대로 갔을 겁니다, 아마.